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동경도 그렇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렇죠. 야구를 비롯해서 또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서 해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올림픽과는 무관하게 우선은 방사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재성 일본 경제 침략 대처특위 위원장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아예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회의원이든 기자든 사실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소스입니다. 어디서 이 근거가 있느냐. 무슨 말을 할 때 근거가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것이죠. 자, 최재성 위원장이 지금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돼서 검출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쿄의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도쿄도 같이 말할 금지 구역으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부의 어떤 그런 발표도 아니고 또 공식적인 기관의 발표도 아니고 일본의 개인 블로거가 지금 도쿄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땅을 파갖고 한 자료를 갖고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검출됐다는 그 근거가 개인 블로거.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 방송에 나서도 일본의 한 블로거가 땅을 파갖고 이걸 검출을 해봤는데 이렇게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이 논란이 붙었을 거예요. 앵커도 블로거가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관이 발표한 거라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블로거가 했다면 이거 좀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일본의 어떤 근거를 좀 대라 정확하게 이런 정도의 어떤 워딩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이 블로거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예 우리 정부가 이 여행 금지 구역 지역으로 도쿄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무리한 그런 발언 아니었겠느냐라는 비판이 따르는 거죠. 이게 참 일본의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참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비판한 적이 많은데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확히 이게 전문가의 얘기를 돌아보면은 토양 가지고 측정을 하면 안 되고 공기를 가지고 측정해야 그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자력학과 전문가의 주장은 이 토양이 아니라 공기를 측정해야지 방사능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측정 방법조차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수치의 문제를 떠나서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본 내 방사능 위험성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해서 이게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이 최재성 의원의 주장을 선회해서 해석하면 일본 내 여러 가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그 자국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에 타격이 있는 어떤 조치들이 국내에서 실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여행 금지가 된다면 지방의 여러 가지 여행 관광 수입으로 살고 있는 지자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본 내 여러 가지 이런 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고 더불어 세계적인 어떤 여론과 맞물리면 또 일본이 이걸 철회할 가능성, 이걸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럼 일본 국회의원도 똑같은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한국 여행 우리도 가지 말자. 한국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고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양국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지역민들, 관광 종사업자들 선의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자제도 아니고 여행 금지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죠. 보통 테러 위험성, 극심한 전염병이 도는 국가, 이런 국가에 저희가 여행 경보, 여행 금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방사능 위험만으로 금지를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은 좀 신중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위원장
집권 여당에서 이제 특위를 끓여가지고 위원장에서 이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는 좀 얘기가 좀 있나 그렇죠. 봐요. 뭐 직책을 저렇게 일본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는 행동을 오히려 좀 먼저 좀 치고 나가면 포석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일본하고 회담을 하는데 우리 측에 이런 변수도 있어. 이거를 청와대나 정부에서 직접 하기는 못한데 여당 의원이 미리 좀 이 압박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포를 좀 쏴주면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좀 협상할 때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최재성 의원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고 대통령하고 또 가까운 사이로서 저런 얘기한다는 건 조금 무리한 면이 있죠. 지난번에 의병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의병이 일어날 때 여당 의원이 좀 못마땅한 얘기고 지금도 올림픽, 도쿄올림픽에 참석 우리가 안 하면 도쿄올림픽이 안 열립니까? 그러면 우리 안 가는 게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저는 우리가 더 손해라고 만약에 보는데요. 우리만 안 가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면. 우리만 안 가. 그러니까 진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이 도쿄 근방까지 퍼져 있다. 그럼 그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우리 당연히 안 가야죠. 근데 다른 나라 다 가는데 우리만 안 간다? 그럼 우리가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일본 관광객들이 세계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려올 텐데 그 사람들이 한국도 좀 들려오게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호기로 삼아서.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가관국을 떠나서 일본이 지금 제일 약한 게 관광이에요. 우리나라가 약한 거는 제 핵심 소재 부품이고 일본이 약한 게 관광이거든요. 한 해 지난해 우리 관광객이 754만 명이 가고 6조 4천억을 쓰고 왔어요. 일본 골프장 우리나라가 먹여 살립니다. 일본 골프장에서 놀래는 게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부부가 오고 그 여자들끼리 골프 치러 온다. 골프장 일본에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먹여 살려요. 근데 일본의 료칸, 여관이나 그 골프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가족 단위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을 막으면은 일본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구사를 해야지 무조건 도쿄올림픽 안 가겠다. 그게 카드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여당 중진 의원님은 좀 더 좀 연구 좀 해가지고 좀 더 깜짝 놀래 그런 것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선배 변호사 이 발언인 것 같아요. 이제 문체의 간사입니다. 신동근 의원이 한 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올림픽 보이콧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게 되면 그동안 그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온 스포츠인들의 꿈을 짓밟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일본 올림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도 들을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해야지 일방적으로 참가 거부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이러한 발상들은 치졸한 발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그렇지만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10명 중 7명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위험 요소를 일부 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측에서 야구 개막전 그리고 소프트볼 예선 라운드 6경기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기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성화봉송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에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올림픽 선수단에게 지급할 식사로 후쿠시마산 쌀 등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걸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IOC에서도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하는 입장만 전달해 줄 뿐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를 막무가내로 실행하려다 보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미국 시산 주간지 더네이션도 후쿠시마 사고 현장의 인근 공기 중 방사선 양이 안전치 기준보다 2배가량 높다. 결코 실제 현장이 방사능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 영국 BBC도 역시 일본 정부가 방사능에 대한 안전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구 변호사 이게 접근을 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가까운데 진짜로 위험성이 있을 만한 지역 그리고 실질적인 객관적인 수치 국제 여론과 함께 접근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좀 생뚱맞은 접근은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과 거기에 이 도쿄올림픽이 연결되는 것은 냉정하게 좀 이렇게 절연하자. 분리해야 된다? 분리하자. 예. 올림픽이 우리도 1988년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올림픽이 열리는 국민들의 열망은 순수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방사능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진짜 검증을 좀 해보자라든지 또는 진짜 세계적인 그런 그 검증 기관이 나서야 된다든지 이런 하나하나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지 아까 그 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 금지하자. 이거는 사실 양국의 어떤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사실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그런 어떤 움직임에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계를 앞으로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돼야지 지금 당장 무조건 안 돼. 지금 당장 일본에 무엇인가 타격을 줘야 돼. 이런 것으로서 올림픽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정치적인 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후쿠시마가 정말로 아직도 그렇게 방사능의 오염이 있다면 그 야구 경기라든지 성화 봉송이라든지 또는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항의를 하고 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지 미리 참가를 안 하겠다라는 선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사실 그것이 연결되는 어떤 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